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야당에서 말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 직무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네. 지금 이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제 뭐 김민석으로부터 시작된 게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행정에 관한 한 사실상 정권을 행사하는 이 행위가 위헌 위법이다. 위헌 위법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대표와 짜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논리적 근거, 헌법적 근거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국무총리 탄핵을 검토한대요.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그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 해서 또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는 것도 뭐 검토 중이다. 네. 뭐 탄핵도 검토, 내란죄 고발도 검토. 네. 뭐 이런 건데. 근데 내발죄 고발하면 이제 수사기관이 그건 뭐 수사를 하는 거고요. 근데 탄핵은 지금 대통령 탄핵과 달리 국무총리 탄핵은 과반 이상의 과반 찬성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맘만 먹고 우원식이 조금만 그 도움을 주면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통과는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네. 직무 정지가 돼 버리는. 참. 직무 정지가 돼요. 네. 그러면 그다음 뭐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아직 법적 권한은 가지고 있는 상태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법적 권한이 있지만 그걸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총리에게 위임을 하겠다 그런 건데 만약에 그 기조가 유지된다면 국무총리 다음에 서열은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그 국무총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하겠죠. 네. 위헌 위법한 권한을 행사한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또 맡게 되는데 줄탄핵이에요. 줄탄핵. 어이없어. 줄탄핵. 웃음이 나오네 진짜. 네, 줄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냐를 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이걸 제대로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게 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그래도 황교안 체제로 일단 국정이 운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이 야당은 정말 저는 정말 이재명의 오로지 자신의 집권 이거 하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네. 그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그냥 집권해서 그 온통 거기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 한덕수 총리도 지금 탄핵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또 장관도 또 탄핵하겠다. 지금 경찰청장 탄핵하겠다. 법무부 장관 탄핵하겠다. 이제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정말 이게 정말 이재명이 미쳐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의 집권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영속성이잖아요. 정부의 운영이지 않습니까? 네. 또 예산안도 7천억을 잘라버리겠다고요? 네.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했다가 이제 역풍이 불 것 네. 같으니까 그거 추가적인 삭감은 이제 안 하겠다고 하네요. 네. 그런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이 정말 부패의 수괴 뭐 윤 대통령을 보고서 내란의 수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부패의 수괴를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부패의 수괴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거를 또 나라를 갖다가 망쳐먹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은 오로지 집권해서 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거의 뭐 모든 걸 다 그냥 망가뜨리겠다. 그냥 내가 못 먹을 지언정 그냥 망가뜨리겠다. 이런 생각밖에 지금 머릿속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참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거의 뭐 이렇게 지금 약간 뭐 겉으로는 평온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뭐 엄청 낄낄대고 웃으면서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 참 드라마틱하다. 네. 내 정치 생명 끝날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좀 이상한 거의 뭐 자살 특공대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완전 이제 극적으로 부활해서 드디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네. 그런데 자꾸만 걸기적거려요. 뭐가 한동훈 한덕수. 근데 한동훈 대표야 뭐 정당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걸기적거리는데 한덕수 너 아웃, 또 누가 오면 또 아웃. 벌써 뭐 거의 폭군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국민들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집권을 안 해도 저 정도인데 네.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심할까라는 느낌들을 국민들은 아마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저 집단에게 권력까지 주어진다 그러면 네. 아니 지금 입법 권력만 가지고 있는데 저 정도인데 네. 정말 대통령 권력까지 가져간다는데 어떤 지경일까라는 그렇죠. 이미지가 이제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래서 정말 야당이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그냥 권력을 잡아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어쨌건 지금 여당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해서 뭔가 수습책을 내오고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생각만큼 그렇게 잘 이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우리 지원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내대표 그 사퇴 문제에서도 뭐 깔끔하게 이렇게 당론이 그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의 이 난국의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좀 뭐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다 비공개였습니다만 네. 제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만큼 막아야 된다. 탄핵만큼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데 탄핵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네.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그 인식의 정도에서 좀 상당한 또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집단 그 투표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아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문자 폭탄을 뭐 1인당 한 수천 개씩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상황이 갈수록 그러면 이게 진정이 되는가? 오히려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대중적 분노를 더 끌어올리게 만드는 소재가 계속 터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비상계엄 때 벌어졌던 이런 일도 있었어, 저런 일도 있었어.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국민적 영린을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대중적 분노는 점점 높아가는데 그냥 우리의 희망만 가지고 탄핵은 하면 안 된다. 뭐 이것만 갖고 되겠느냐. 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되게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탄핵만큼은 안 해야 된다. 또 네.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참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참 섣불리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려운 지경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적 분노를 생각한다면 또 이게 이제 법적인 정한 절차를 생각한다면 탄핵으로 뭐 가는 방법이 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 탄핵을 우리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고 또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후유증과 또 탄핵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뭐 이재명에게 모든 걸 뭐 상납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윤석열도 싫지만 네.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한다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와서 당선된다 하면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 중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취임했는데 재판은 계속돼요. 거기서 유죄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국민들은 더블 지금 이 리스크에 쌓이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이 한 번도 지금 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두 번의 지금 위기가 찾아오면 그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정말 이 국가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지금 이게 사실은요. 그거에 대한 이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인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형사적인 기소 여부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재판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느냐 재판을 보류하느냐 그거에 대한 전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법원에서 한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예. 법원에서 나는 상관없어. 우리는 재판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취임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떨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그 국가적 대혼란이죠. 국가지가 완전 혼란이거든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바라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 인식들을 넓힐 필요가 있다. 자, 범죄자를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줄 겁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윤석열도 가고 이재명도 가고 조국도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가고 다 보내고 새로운 판으로서 뭔가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삼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국민들의 뭔가 그렇습니다. 결단이 내려진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무도한 그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국민적 분노가 있어서 지금은 좀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는 분노대로 잘 그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 분노가 향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을 따라서 위헌위법한 그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사람들, 정치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을 응징하는 거, 이 분노는 누군가를 응징해야지 좀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거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분노가 대한민국의 미래, 분노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질서를 정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분노의 감정선.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차분하게 자기 한 개인의 인생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이 극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과 네. 차분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노는 누군가를 응징할 때는 필요한 에너지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아닙니다. 네.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잘 분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이 충격으로 인한 분노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성적인 논의 자체가 쉽게 맥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제 이 집권 세력이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그래도 뭔가 반성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참 이 윤상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뭐 선수도 높으신 분인데 야 김재섭이한테 의원한테 야 1년이면 다 잊혀. 그때 되면 또 찍어줘.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전 정말 야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또 지나가면 다 잊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국민들은 저 사람들은 반성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지금 뭐 어떡하나 한동훈 대표를 좀 흔들어 보려고 소위 일부에서는 뭐 한 대표가 또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진짜 반성을 못하고 친윤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분들 자주 저 대통령실 가서 술 드신 분들 뭐 하셨습니까? 대통령 그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듣고만 있었습니까? 뭔가 낌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대통령이 자주 불러서 가신 분들이 계신다면서요. 그분들은 대통령이 뭔가 말 속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 못 느끼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수시로 부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통령이 뭔가 낌새를 차리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와 뭔가 경고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뉘앙스는 풍겼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 그걸 느꼈으면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의 본인들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그냥 이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고 그냥 또 뒤에서 또다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어요. 전 정말 이걸 보면서 야, 이 좀 친윤들이라고 하는 사람 소위 일부 또 이 유튜버들을 보면 무슨 뭐 한동훈 대표를 무슨 살모사라고요? 야, 정말 좀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의미 없는 겁니다. 이 진영이고 나발이고 다 깨지고 소용없고 내 돈만 벌면 돼. 이런 자들이 결국 보수를 정말 저는 이게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그런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게 거의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뭐 이런 그 실책으로 인해서 이 진영 전체가 다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네. 가라앉아가고 안데 그 망한 집의 주인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네.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본 거는 기존에 뭐 친윤이네 친한이네 이제 그거는 상당히 이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친한계로 분류됐던 한 최고위원의 지금 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친윤계로 분류됐던 최고위원의 이 진단과 처방, 네. 뭐 비슷하게 또 수렴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위기 때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위기 때는 그래야지 뭐가 당의 중심이 또 분명해야지 이 난국을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되는데 그 다 가라앉고 있는 망해가는 집안에 내가 주인이네 네가 주인이네 하고 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민들은 이제 지금의 상황들을 아주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누가 정말 집권 능력을 가진 세력인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다 좀 더 이제 수습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집권 여당이 정말 이번 기회에 스스로 반성하고 똘똘 뭉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뭔가 이제 해 나간다 그러면 저는 뭐 전혀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또다시 뭐 흔들어 제끼고 또 뭐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 당신들은 이제 구제불능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어찌 보면 요번 기회에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형국인데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버겁습니다만 네. 요번에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해내면 보수 정치의 내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와중에 이상한 파워게임이나 벌이려고 하고 뭐 자기 금전 추구를 우선시하고 뭐 이러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이번이 사실 거의 뭐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발동하고 자폭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보면 네. 그 대통령 함께 자폭하는 조가 될 것 같아요. 네. 참 저희들 뭐 이제 자녀들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한테 다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20대들, 10대들도 그렇고요. 이 상황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보수가 이들의 마음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희망이 있자면 10대, 20대 젊은 층들을 사실은 이제 보수가 끌어안고 지지층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 하나로 참 저는 이게 정말 거의 뭐 그냥 불사지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보니까요. 제가 요새 이렇게 식당에 뭐 이렇게 구석자리 같은 데 앉아갖고 조용하게 뭐 제가 요기할 때 네. 혼자 가서 식사하고 그러면 그 식당에서 뭐 대화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네. 자기는 이재명 진짜 뭐 그 눈빛만 보면 그냥 자기는 싫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 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 네. 자기는 그래서 뼈속 깊은 보수인데 네.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개헌군을 만드냐 이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죠? 뭐라고 반박할 수가 있죠? 저는 반박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바로 그게 아주 핵심을 찔러 주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설득하고 변명하기가 참 난감하고 저도 납득이 안 되니까요. 저도 뭐 주말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 딴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정말 이재명 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네. 근데 왜 정말 김정은을 갖다가 참수하라는 부대를 왜 국회로 보냈냐 이거예요. 네. 예? 그 지금 군인들 지금 멘붕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 군인들에게 그냥 이 몇몇 정치 군인들이 그냥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냐? 그거에 대한 분노는 지금 뭐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거를 정말 보수란 게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어떤 이 단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마치 뭐 대통령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죽했으면 했냐? 오죽한다고 세상에 사람 죽여내놓고 야 사람 죽인 살인자 보고 야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이거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의 우리가 미련과 더 이상의 어떤 동정심과 이런 걸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정말 이거는 보수를 완전히 그냥 거덜내버린 수십 년 동안 보수가 진짜 낯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버린 그 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정말 무슨 뭐 오죽했으면 이런 동정심 이제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감정도 잘 이제 추스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보수 정치의 미래 오로지 그거 하나를 중심에 놓고 이리저리 좀 사리 판단도 좀 하고요. 네. 그렇게 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다 같이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